두바이가 5성급 호텔 보면 이렇게 많습니다. 브랜드들도 많이 있고 5성급 호텔이 제가 알기로 100개 거의 200개 막 이렇게 되는 수준이에요. 제 개발사는 정부 주도가 된 게 있고 민간이 주도하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곳들을 보면 이렇게 뭐 이마르 제일 많이 보이죠. 뭐 다막, 슈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지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브랜드마다 특징들이 좀 달라요. 제가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2000년대 초반에 레미안이 나왔고 그 다음 뭐 이편한 세상, 자이, 푸르지오 이런 브랜드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회사들이 다 개발사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현대건설, 뭐 삼성물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 안에 이제 밑에 하위 동네 브랜드들이 하나씩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제가 느끼기에 그 부분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질 않는 느낌입니다. 이거를 저도 여기 현지에서 두바이 그러니까 부동산 뭐 개발 업체라던가 이런 곳들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브랜드를 확실하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은 이마르는 그냥 최고 브랜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 있는 쪽을 지었었고 그 다음에 그 다운타운 지역 이쪽을 가보면 이마르 로고가 엄청 많거든요. 건물마다 붙어있는 로고가 이마르예요. 여기는 뭐 전광판 자체가 많지가 않아서 개발사들의 브랜드들이 이렇게 건물에 붙어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이마르랑 다막인 것 같고요. 다막 같은 경우는 브랜드끼리 콜라보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뭐 첼시라던가 이런 브랜드, 새로운 브랜드를 가지고 와서 콜라보를 해가지고 만드는 이런 쪽에 조금 집중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도 뭐 보급형 건물들도 있고, 그 다음 초고급 주택들 뭐 몇십억짜리, 몇 백억짜리 이런 건물들도 저희 짓고 있어요. 쇼바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했는데 여기가 인도 오너인데 그 품질 관리 같은 것 때문에 아예 자체 이 제품들을 제작을 하더라고요. 투어를 갔더니 콘크리트, 가구, 뭐 타일 이런 것들을 직접 다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자재 자체를 직영으로 만들어서 건물을 짓는 느낌이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좀 특이했던 것 같고, 제가 살고 있는 아지지 여기는 조금 품질로 봤을 때 이게 좀 아쉬운 제가 살고 있다 보니까 더 그럴 수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게 되는 곳도 있고, 옴니아트는 약간 아트 초고급을 만들기 위한 그런 브랜드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알다르 같은 경우는 아부다비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그 개발사마다의 특징들이 있는데 아직은 그게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걸 아직 한국 분들이 이해를 많이 못한 상태로 오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된 것도 있고 저도 이제 동네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파악을 해서 나의 성향상 어떤 브랜드를 가야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두바이가 막 팽창을 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이거 건물을 실속을 채우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태까지는 짓고 팔고 끝, 짓고 팔고 끝 이제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일즈 쪽으로 엄청나게 힘을 실었죠. 근데 아마 조금씩 성숙기 단계를 거치게 되면 브랜드들도 이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퀄리티, 하자, 안전 이런 것들을 점점 챙길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품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됐을 때 어떤 브랜드가 이제 더 인기를 얻게 될 것인지는 여기 현장에서의 분위기도 많이 느껴볼 필요가 있고요. 실제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느끼는 이 브랜드의 그 퀄리티라든가 이런 감도들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그냥 뭐 메이저 건설사가 다 지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건물을 보시면 조금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퀄리티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커뮤니티 안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도 좀 중요하고요. 교육이라든가 의료 이런 것도 연결되어 있는지도 좀 중요합니다. 근데 두바이 자체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어서 위에서 요쪽에서 커버되는 것들, 이쪽에서 커버되는 것들, 이 안에서 커버되는 것들, 그러니까 동선으로 봤을 때 밑에서 커버되는 것들, 이렇게 생활권들이 한 4개, 5개로 분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인터내셔널 시티라고 아까 얘기 안 드렸는데 여기가 중국 사람들도 좀 많이 살고 있고 여기도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활권들이 나눠져 있어서 그 생활권을 한번 보면서 분위기를 비교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전부 다 외국인들이어서 이 생활권이지만 거의 그냥 다른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브랜드별 특성도 이 책 보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7번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두바이가 현재 인구 400만 명 정도가 되고 있고 이거를 2배로 확장 800만 명으로 키운다고 하거든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중요하고 양, 질, 아무래도 고액 자산가, 유입 이 두 가지가 중요하겠죠. 이거를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인구를 늘리겠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발표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을 양으로 막 늘리고 있는 게 지금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백만장자 유입하기 위한 정책적인 변화라던가 여러 가지 안정적인 시설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 그거를 갔을 때 결국 이 도시 안에서 그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일단 땅은 많아요. 그리고 이쪽은 전부 다 낮게 지은 집들이어가지고 뭐 재건축을 굳이 여기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긴 한데 굳이 재건축을 부셔가면서 해야 될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왜냐면은 바깥으로 팽창하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 과정에서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했을까가 중요하고요. 교통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물, 대기 오염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에너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채워 넣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두바이의 부동산을 보시면서 뭐 딱 오늘만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지켜보게 될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곳의 교통이 어떻게 변화가 돼가고 있고 물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건지 그 다음 에너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 봐야 될 거예요. 이 고액 자산가 유입되는 거는 머릿수로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뭐 괜찮은데 실제 노동 인력들을 엄청나게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2배로 확장이 되면은 앞으로 그 사람들이 다 이 주변 도시에서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고 한데 그거를 지금도 이 가운데 고속도로가 출퇴근 시간에 1시간, 2시간씩 막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 커버를 하면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중요한 건 물인 것 같습니다. 물. 교통이야 막히면서 뭐 다니면 되는 거고 재택으로 다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가 가능한데 물을 그만큼 공급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는 진짜로 바닷물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담수 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를 하면서 가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는 뭐 햇빛 에너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많이 커버가 되겠지만 앞으로 두바이가 미래 산업도 준비하면서 뭐 AI 데이터 센터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밸런스 있게 잘 만들어가면서 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뭐 날씨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행정 처리들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는데 와서 살다 보면은 나름 괜찮은데 라는 느낌을 저도 6개월밖에 안 됐지만 느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향후 비즈니스랑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도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샀어요. 그러면은 일은? 직장?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이 두바이가 미래 비전에 어떤 분야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 인지하면서 가고 있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는 지금 석유 베이스로 시작이 됐던 나라를 다각화를 시키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지금 부동산으로 확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금융을 빨아들이고 있고요. 금융에 추가적으로 블록체인, 뭐 요즘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을 흡수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기존의 석유랑 중개 무역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금융 허브가 되려고 만들어가고 있는 이 흐름이 있어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로 부동산을 바탕으로 얘기를 드리면 부동산 플러스 브랜드를 유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가리 레지던스, 첼시 레지던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그 브랜드를 바탕으로 컨텐츠화를 시킨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물 자체에 브랜드가 붙다 보니까 거기에 에피소드들이 많이 생기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교육 쪽,
교육 쪽도 세계적인 브랜드 학교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의료 이런 쪽도 육성을 하고 있고, AI 쪽, AI는 지난번에 제가 얼마 전에 영상 공유해드린 것처럼 AI를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키워가는 정책을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죠. 무역항이 있었고 공항을 키운다고 했죠. 그것도 결국에는 다시 위에서 잘하고 있던 중개무역 허브가 되고자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제조업 육성을 하면서 제일 기반되는 산업들 있잖아요. 그거를 육성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부다비를 주축으로 해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키워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F1이라던가 UFC 경기 같은 것들도 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가수들 있죠. 할리우드 배우들,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아부다비에서 주로 공연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아랍에미리트 전체적으로 아까 부동산 브랜드 붙여가지고 컨텐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컨텐츠 쪽이고, 그다음 뭐 게임 쪽, 게임, 이거는 사우디랑 지금 경쟁이 붙었죠. 경쟁이 붙어 있고, 그리고 골든 비자를 인플루언서 등 골든 비자 10년. 결국에는 이 앞에 인프라들은 컨텐츠 거리들이 주로 많이 있고요. 거기에 그거를 확장시킬 수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유입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뿌릴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은 관광이 되겠죠. 관광으로는 라스알카이마, 아까 그 위에 봤던 도시, 카지노, 각종 브랜드 호텔들. 그래서 두바이가 5성급 호텔 보면, 볼까요? 호텔도 검색해보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5성급 호텔들이 되게 많아요. 5성급 호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브랜드들도 많이 있고, 5성급 호텔이 제가 알기로 100개, 거의 200개 막 이렇게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관광을 육성을 하는데, 거기에 여태까지 두바이 쪽에 카지노가 하나도 없다가 그 북쪽에 라스알카이마 그쪽에 카지노가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관광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제가 컨텐츠, 부동산을 투자하기 전에 한국에서 미리 조금 인지하고 오면 좋을 만한 것들을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 부분들을 저도 이 책을 내용을 같이 조금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된 것들이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이 책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책 쓰신 저자분이 제 파트너인데, 이분이 직접 제 컨설팅도 하고, 그리고 뭐 투어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요 밑에 댓글에다가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컨텐츠가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보시면서 나는 좀 더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 그게 비즈니스에 대한 걸 수도 있고 부동산에 대한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삶에 대한 거일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 뭐 이메일 주셔도 좋고, 댓글로,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이 컨텐츠가 많이 확산이 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두바이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